현장 활동을 하면은 제가 이 요구 조자를 구하는데 1대1 관계인데 매체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수의 경쟁자를 뚫고 운이 좋게 이렇게 뽑혀서 지금 감사한 자리죠. 수많은 경쟁자 사실입니까? 그냥 그렇게. 네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화재와 구조, 구급활동 상황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송준형 소방사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매일 진행하다가 송준형 소방사님 부르면은 나타나시잖아요. 네, 목소리로만 항상 나타났었죠. 예,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직접 이제 얼굴을 뵙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미남이세요. 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알고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면 욕먹을까 두렵습니다. 네, 아마 많은 또 소방청 직원들, 동료분들이 이 방송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현재 이 소속이나 직무 같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준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소방청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SNS에서 지금 콘텐츠 담당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안전에 대한 행동 요령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청에서 유튜브 제작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매일매일 또 이렇게 제작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처음에 소방관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쭈니쩌니 성격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20대 때는 연극을 시작했었어요. 연극이요? 네,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한 10여 년 정도 하다가 제 대사 하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용기를 줄 수 있고 가치관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가치관이 돈 이꼬르 행복이 아니라 키워드가 생겼어요. 위로라는 키워드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되고 가치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이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방관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현장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는 순간도 많았는데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니까 소방관을 잠깐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화재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인명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 또 유튜브나 SNS, 뉴미디어의 영향이 크니까 이런 쪽에서 아예 사건, 사고 빌미를 만들지 말아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소방청 대변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연극 배우에서 소방청 직원으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현장 업무에 투입이 되신 거잖아요. 네, 화재 진압 대원. 네, 화재 진압 대원으로. 근데 어떤 계기로 또 이런 홍보 역할을 지금 또 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제가 한 실례가 있는데 현장에서 불이 났었어요.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초기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 신고자분이 거주자분이 이건 어떻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방치가 됐던 게 화재를 더 크게 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왜냐면 당황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 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현장 활동을 하면은 제가 이 요구 조자를 구하는데 1대1 관계인데 제가 좀 더 넓게 매체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넓은 사람한테 넓은 범위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어떤 방법이 없을까 강구를 하다가 마침 오디션 공고가 떴어요. 그래요? 와. 그래서 수많은 경쟁자들 틈을 뚫고 수많은 경쟁자 사실입니까? 그냥 그렇게 네네. 조금 다수의 경쟁자를 뚫고 운이 좋게 이렇게 뽑혀서 지금 감사한 자리죠. 그렇군요. 하루 일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오전에 출근해서 이거 재난안전 119 그날의 사건 사고를 방송하기 위해서 사건 준비를 하고요. 전국의 시도 담당자들과 그리고 사진 자료 소통을 통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예. 오후에는 뭐 컨텐츠 제작 회의나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컨텐츠 촬영이 없을 경우에는 언론 대응이나 언론 소통 아니면 예. 일반적으로 소방청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 중에 오전에 먼저 하시는 이 첫 번째 핵심 업무가 바로 저희 네. 재난안전 119 라이브. 재난안전 119를 위해서 회의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네. 방송 펑크나면 안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매일매일 그런 또 이 재난안전 119 라이브를 위해서 좀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정보를 매일매일 아침부터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그 전날 사실은 아침 하기에 준비 시간이 좀 촉박할 때가 있어서 정보를 어디서 구합니까? 저는 여기 전국에 시도 홍보 담당자들이 있어요. 예. 시도 본부에는 언론 소통 담당도 있고 다들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주요 사건 사고들을 받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안전 상식이나 유의사항 같은 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사건들로 수집을 해가지고 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일단 송준영 소방사님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60m밖에 전결 안 했습니다. 저희가 최장 지금 차에 실내는 게 250m 두 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통 500m 다 피는데 네. 급할 때는 차량을 두 대를 하면 1km까지 핍니다. 제가. 10배를 더 펴야 예, 예. 좀 많이 체력적으로 좀 그래서 저희가 체력 탄력 오르기 하고 이러는 이유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운동이 아니라 이건 네. 진짜 생존이네요. 생존. 그렇죠. 그리고 저희 대응단이 또 만들어진 게 차 주간에 같은 경우는 지자체도 있고 뭐 산림청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야간에 진화가 안 될 때, 헬기가 못 뜰 때 그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체력이 진짜 장난 아니죠. 네, 119 산불 특수대응단 방문해서 훈련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처음 드는 느낌이 그 당시 목에 피맛이 났거든요. 정말 체력 훈련을 그대로 한번 하면서 그 달리기 대회 산악 달리기도 해보고 체험도 예. 하고 훈련도 해보니까 그날 정말 목에 피맛이 났고 군사훈련 네. 수준인가요? 이거 저분들은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하고 다음날 도착해서 몸살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이 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네. 대단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특수대응단이라고 해서 이번 22년도에 그 울진 화재를 계기로 네네. 해서 이게 신설 조직이군요. 네, 신설 조직 됐는데 저는 경기도 원래는 소속은 경기도인데 네.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산불 특수대응단이라는 거를 언론 기사로만 보고 네. 실제로 접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소방 조직들도 있구나라고 네. 하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불 진압을 가장 먼저 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네, 직접 훈련을 해보셨는데 피맛이 났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네. 평소에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체력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네. 준비를 하시나요? 네, 저도 보통 소방관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홍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 나가서 현장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체력을 네. 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산대단 촬영을 마치고 나서 내 체력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라고 네.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한 주 4, 5일 정도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냥 한 가지 운동만 가려서 하지 않고 다채롭게 뭐 어떤 스포츠든 운동이든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만능이신데 네네. 오전에는 재난안전 119 네네. 라이브 해야죠. 오후에는 또 언론 대응 네. 하셔야 되고 정보 수집도 하셔야 되고 일과 후에는 또 체력 관리도 하셔야 되고.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매체 화면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선입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얘는 좀 편하게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도 보이기 싫고 저는 어차피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소방관이기 때문에 네. 하는 업무는 하는 업무고 체력 관리는 또 별개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평소에 휴가는 좀 다녀오시나요?
휴가는 거의 못 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 정말이에요? 네, 휴가를 쓰더라도 네. 이거 재난안전 119 방송은 오전에 하고 놉니다. 아, 대체 인력이 없습니까? 네, 저는 대체 불가. 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혼이신데 아, 네, 네, 맞습니다. 휴가가 없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겨울 지나고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은 산불이 많이 네네.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산불이 이제 산림청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알고는 있지만 이 소방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산불 특수대응단처럼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산불 같은 재난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보통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번호는 119 번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119에 신고를 해서 네. 저희도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고온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대형 산불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산림청에서 현장 그 화재 진압에 그 산림 화재에 뛰어들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소방청에서도 그 주변에 출동을 하고 또 비슷하게 화재 진압 그리고 예방 활동 그리고 그 산불 경계 기간에는 이 대베트에서도 하면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조직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평소에 네.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소방청 입사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는 이제 4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방청에는 이제 1년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4년 네. 된 것처럼 말씀을 너무 이렇게 아,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 가지 또 체험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멘트 쓰세요. 네, 복장 착용하세요. 복장 착용하세요. 네. 이게요? 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요구자하게. 모양에 요자 1명 발견. 1명 발견! 개스하게. 가스하게! 이행값 있음. 있음! 1번 구조대원 진입 준비. 진입. 내려. 47 요구자 호흡 보정할 수 있도록. 자, 2번 대원 진입 준비. 2번 대원 준비!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케이. 텐션 주세요, 줄. 네, 천천히. 천천히.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하나, 둘, 셋! 괜찮으세요? 자, 인양 준비하세요. 인양 준비하세요 하면 인양 준비 완료. 완료! 로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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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로프 당겨. 로프 당겨. 로프 당겨. 로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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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 정지. 예. 로프 놓쳐. 오케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말씀. 제가 오늘 훈련 어땠어요? 네, 처음 출근 엄청 잘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 소방사의 초임이면 충분한. 예.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네. 설이 다가오는데 호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 막내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사실상 직업 특성상 네. 원래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께서 편할 수 있다면 저희가 뭐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맨홀에 빠진 사람을 이제 구조하는 네. 네, 그런 이제 훈련에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뭐 간혹 웃고 있는 모습도 나오지만 사실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훈련에 참여를 하셨나요? 쭈니쭈니 촬영을 임할 때는 같은 훈련이지만 물론 진지하게 하는데 네네. 그래도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조금 재미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네. 실제로는 굉장히 그 저 이외에 제가 장난치는 거 이외에 다른 예. 분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실제로 처음에 저 훈련장이 실제 맨홀보다 규격이 크고 이렇게 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로프가 엉기고 애니가 무겁고 하니까 너무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조금 이런 훈련장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요 구조좌 확인, 가스 확인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는데 네. 이런 매뉴얼도 있나 보죠? 네, SOP라고 해서 표준 절차가 있는데요. 네. 보통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인 틀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응용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라고 가정을 하면은 맨홀이라는 것이 네. 어둡고 뭐 좁고 네, 네. 좀 미끌거리고 네, 네, 좀 네. 어려운 환경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그리고 만약에 유해가스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아, 있거든요. 유해가스요? 네, 네. 보통 이렇게 맨홀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이 이 질식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칫 다른 사람들이 2차로 구하려고 하다가 네. 숨을 들여마셔서 질식으로 2차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것도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 몇 년 전에 이제 서울 강남역 그 침수 네네네. 때 그 맨홀 사고가 있었던 걸로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좀 이 맨홀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밝을 때에는 맨홀 사고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 어둡거나 어두워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해서 물에 잠겨져 있거나 낙엽이나 눈에 가려져 있어서 못 봐서 자칫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보통 떨어졌을 때는 당장에 그 큰 소리로 외치거나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주변을 가다가 안내 표지판이 없다 그러면은 유관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유관기관이 알아서 처리를 그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준비를 해 줄 겁니다. 예, 일단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먼저 네, 네. 가능하다면요. 네, 그 주변에서 발견한 사람들도 섣불리 접근하는 건 위험하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도 119에 빨리 신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 장비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장비 자체가 좀 많네요. 네, 그 기본 산소 용기만 하더라도 예. 20kg 정도가 넘는데 그거 덧붙여서 그 요구 조절을 구해내야 하는 장비까지 가지고 내려가야 하니까 네. 예, 체력 소모는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무게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착용을 하자마자. 네, 네네. 들기만 해도 착용이 되고요. 그리고 방화복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옷도 굉장히 두꺼워서 체감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움직이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네네. 저 상황에서 또 움직여야 되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네. 네,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로프를 끌어올려주는 사람 저희는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협동심을 같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훈련 자체가 네.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영상을 저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교육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재 탈출의 순간, 중요한 생명줄이 되는 왕관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왕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벽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숙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사용 용도와 장소에 따라 가정용 완강기, 일반 완강기, 간이 완강기로 나뉩니다. 주로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완강기는 안전벨트가 하나로 연속 사용이 불가합니다. 완강기는 후크와 속도 조절기, 안전벨트와 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사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종의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사용법만 숙지하면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나사를 단단히 조입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이 감겨있는 릴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으로 밀착하여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몸쪽으로 바짝 조여줍니다.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 업소, 아파트 등 각 환경의 창문의 높이가 높을 경우 주변의 지형지물 또는 물건을 밟고 올라가 완강기를 사용합니다. 안전한 하강을 위해 속도 조절기 밑에 있는 줄을 잡고 창틀에 걸터 앉습니다. 몸을 돌려 시선을 벽면으로 향하게 한 뒤 양손으로 신체 부위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면을 가볍게 짚으면서 내려옵니다. 지상에 도착하면 신속히 벨트를 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일반 완강기일 경우에는 다음 사람이 반대편 안전벨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줄을 당겨줍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완강기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앞으로 메고 있는 아기띠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이나 신체가 안전벨트에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강 준비가 됐다면 창밖으로 나가 몸을 돌려 시선을 벽면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어내면서 아이의 몸이 벽에 닿지 않도록 하여 하강합니다. 올바른 완강기 사용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세요. 네,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저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완강기 사용에 대한 영상은 여러 번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송준영 소방사님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설명해 주신 영상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이 영상을 만드셨어요? 우선 그 완강기 영상이 여러 시도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는데 네. 소방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완강기 영상이 그동안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쭈니쩌니 이미지보다는 진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네.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면서 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시선을 벽면을 두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거든요. 네네.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좀 여러 번 보면서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 한 번 봤다고 하더라도 이거 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네. 현장이 위급한 상황이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약간 숙지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자녀로 두신 분들은 정말 바로 시선이 갈 것 같아요. 예, 아이를 어떻게 안고 또 벨트를 어떻게 조여야 되고 네네.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이제 함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을 좀 해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재난이라는 게 성인 기준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재난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 대사 하나하나도 관련 부서와 계속 회의를 하면서 네.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영상은 진지하셨어요. 네, 너무 이제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저희가 완강기 사용법을
이 기회에 이제 확실하게 터득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소방청에서 이제 유튜브 많이 이제 제작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는데 네.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뭐 제가 개인으로 하는 채널이 아니고 네. 중앙 부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조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적정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시대가 조금씩 그 뉴미디어가 대체되는 시대가 이미 왔고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그 중요성은 아직 그 조금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무슨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무슨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세요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조금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네, 조금이라도 이게 매체가 활성화되는 만큼 여기서도 조금 주안점을 두고 응원을 해주시면은 네. 저는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응원, 맞습니다. 지지.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이 영상 보시고 출연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제 들으셨는데 당부의 말씀, 알리고 싶은 내용 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이라고 하면은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자나깨나 한번 조금이라도 조심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니까요. 저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면은 저희는 그걸로 만족하니까요. 조금씩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 대변인실 소방청의 얼굴 송준영 소방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